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차영계의 변호사입니다. 영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피고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인데 네. 원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소송은 하지 않고 계속 악의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제 사연을 올리신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한 지 이제 3년 차이고 이번 연도 초부터 기존 업무를 하던 부서에서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 적응을 잘 하지 못하였고 그런 저를 A라는 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A와 많이 친해지면서 업무 이외에 따로 만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A가 먼저 진지한 만남을 제안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A는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아내하고는 현재 별거 중이고 이혼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런 만남이 혼란스럽지만 제가 너무 좋다며 빨리 가정을 정리하고 저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A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을 담아 진지하게 고백하는 A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초 주말에 일어났습니다. 주말 밤늦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모르는 여자였고 A의 아내였습니다. A의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번 연초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재활을 해야 했는데 아이도 있고 해서 친정에 와서 요양을 한 것이지 별거를 한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예정은 전혀 없고 저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A는 현재 자신에게 다 자백을 했고 핸드폰에 있는 증거도 다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A에게 전화가 왔고 자신이 아내를 설득할 테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연락을 끝으로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그 A의 아내의 행동입니다. 거의 저에게 매일 저녁 퇴근 시간마다 전화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직장에 찾아옵니다. 못 나간다고 하면 회사에 자신이 들어가길 바라냐고 협박합니다. 저는 회사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또 만납니다. 만나서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화내고 울고 모욕하고 전화도 똑같습니다. 매일 저녁에 전화하고 안 받으면 회사에 알려지길 바라냐 니네 부모에게 알릴까 합니다. 요즘은 차라리 소송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이런 생활이 끝날까도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이런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피해라고 볼 수 있겠냐라고 이제 원고 측 또는 원고 측이 많이 모여 있는 이제 어떤 카페에서는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피해거든요. 네. 지금 원고가 지금 좀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우리 피고도 잘한 건 없지 않습니까? 원고의 입장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기 배우자와 어떻게든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좀 갈구거나 갈구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를 너무 이제 이해 못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도 먼저 합의를 한번 제안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합의도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리인을 써가지고 대리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의 이제 그 좀 부정행위에 관한 이제 유책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합의를 하자라고 먼저 이제 오퍼를 해보는 것도 하는 방법입니다. 네. 할 때 당연히 이제 그 합의서를 잘 쓰고 이제 부재소 합의서를 쓴 다음에 돈을 입금을 하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죠. 근데 이때 좀 중요한 거는 원고가 계속 이렇게 하는 행동이 피고에게 이제 모든 증거를 좀 지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도 좀 인정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그냥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필요한 거는 소송으로 가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소송으로 가면은 사실 빨리 끝나거든요. 뭐 길면은 1년, 짧으면은 한 3개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이 사건과 관련해서 끝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면은 그 원고의 연락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완전 차단을 해버리면은 그 요즘 스토킹 관련 이제 처벌법이 생겨가지고 네. 이걸로 우리가 역고소를 하거나 역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이제 증거가 없어지니까 완전 차단을 하지 마시고 이제 뭐 무슨 님 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당신의 배우자와 뭐 이런 좀 만남을 가졌는데 반성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근데 나에게 연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한 번 남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차단 딱 눌러놓으면은 그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는 메시지 차단함으로 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카톡 같은 경우도 그냥 차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원고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소송을 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소송으로 좀 가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나. 사실 피고 입장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속았을 때 있잖아요. 내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걸 몰라고 만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뭐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내가 원고에 대해 가지고 그 채무가 없다. 내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고 이것처럼 어느 정도 조금 유책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역으로 계속 차단을 하거나 막 이렇게 연락을 안 받고 그냥 씹으면은 지금 보면 계속 와가지고 찾아오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그 제가 아까 좀 전에 찾아봤는데 스토킹에 해당이 돼요. 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10월 21일부터 요거 한번 읽어보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스토킹 행위라 하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니까 나의 피고에 반하여 당연히 반하죠. 이제 뭐 일주일에 3번씩 막 찾아오니까 나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여기서 이제 원고가 지 남편이랑 나랑 이제 그 바람을 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찾아온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은 뭐 합법적으로 무슨 뭘 전달하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정당한 이유인 거지. 내 배우자가 너랑 바람 폈으니까 내가 너를 일주일에 3번 정도 찾아가도 돼. 아니면 전화를 계속해도 돼. 이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거 우편 또는 전화 또는 팩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뭐 글, 말, 부호, 음향 이런 것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거 다 스토킹으로 보거든요. 이거 다 해당됩니다. 그게 해당이 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긴급 뭐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원고야 너 이거 하지 마라는 어떤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소를 진행을 해가지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로 이제 처벌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피고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한 건 없으니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책감도 드니까 그냥 당하기만 당하시는데 이게 당하기만 당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원고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은 뭐 해소할 건 해소하고 이제 풀 건 풀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막 그 못 나간다,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뭐 회사에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상관조사 하겠다, 아니면 회사에 찾아가겠다, 너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너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다 알리겠다. 또 만났을 때 또 뭐 물어보고 욕하고 막 이런 거는 매일매일 저녁에 전화하고 이런 건 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니까 그걸 증거를 좀 다 모아 놓으셨다가 먼저 고소를 제기를 하면은 물론 먼저 고소를 제기를 하면은 그쪽은 정상 참작을 받습니다. 뭐 자기 남편이 뭐 피해자와 뭐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당연히 정상 참작을 받죠. 그래서 뭐 기소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벌금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벌금이 나오더라도 그냥 선고 유예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번 고소를 해보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소송은 하지 않고 원고가 계속 이제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네네. 일단은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먼저 저에게 좀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다음 영상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를 취하고 다시 소송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서초동 사람꾼 차영결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